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요. 우리 서로 댓글로 인사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차후에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출석 체크 링크가 아마 나갈 거예요. 오늘은 뭐 할까, 언니? 오늘 첫 수강생이에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와주셨네요. 지난주에 오시지 않은 새로운 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달선엠피님, 안녕하세요. 상세 페이지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셨어요. 네. 저희 출석 체크 링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출석 체크 링크에서 출석 체크 해주셔야 광고성 임원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저희 지마켓 옥션 파트너센터 접속하셔서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요.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고 저희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라이브 강의 신청을 이 파트너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지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서비스 개편되거나 할 때 그런 소식이나 혜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마켓 옥션 그 이메일 수신 동의해주신 분들은 이제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세 페이지 관련한 내용이죠. 네, 그 전에 제가 오늘 옆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과제 제출하신 분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과제로 소싱한 제품을 그 공급가와 판매가를 넣어서 한번 이걸 작성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성해 주신 한 분께서 어포티각이라는 상품을 소싱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공급가, 판매가를 한번 살펴보면 공급가가 9,000원, 판매가가 19,800원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봤을 때 제가 하루에, 이제 한 달에 100개 정도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느냐, 그리고 광고비는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하루에 10,000원 정도 썼다라고 해서 30만 원 넣어봤거든요. 이 엑셀 보이시죠? 넣어보면 순이익률이 나한테 한 이 정도 떨어진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과제 제출하신 분께서는 딱 여기까지 상품별 마진까지만 나오도록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매 수량 한 달에 이 정도 팔았을 때 그리고 광고비를 얼마 썼을 때 이렇게 넣어서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그 지마켓 사이트에서 이 엑셀을 다운받으시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내 제품을 한 달에 얼마 팔았을 때, 하루에 몇 개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주시면 좋고요. 자, 오늘 옆에 계신 대표님. 일단 대표님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셀러 이정선이고요. 저는 지금 타 플랫폼에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 이번 지마켓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마켓 판매자 센터에 가입을 해서 함께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제출하신 과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홍어를 주셨어요. 그죠? 네. 홍어를 소싱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제품 어떻게 소싱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식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식품이 너무 시즌에 구애를 많이 받다 그죠, 그죠? 보니까, 뭐 일정 기간 판매하면은 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사계절 상관없이 팔 수 있는 식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어가 시즌이 아닌가요? 네, 시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시즌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찾다가 좀 홍어가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호불호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지만 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니까, 혹시 홍어 드세요? 저는 홍어 못 먹어요. 홍어를 안 드시는 분께서 홍어를 판매를 하십니다, 여러분.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안 먹지만 네.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싱을 하게 됐습니다. 소싱 경로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소싱하셨는지 간단하게? 네네네. 원래는 제가 좀 이제 직접 생산자분들하고 컨택을 했었는데, 이게 홍어라는 제품이 이게 삭힌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생산처에서 바로 배송을 하다 보니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소싱을 하다가 우연히 도매몰에서, 식품 도매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포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아서 직접 사서 배송을 시켜가지고 먹어봤더니,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괜찮은 이제 제품이더라고요. 못 드시니까 네네, 가족분들이 그렇죠. 드셔보죠. 네. 참고로 저는 홍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이런 날 좀 홍어가 생각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일단 받아오신 공급가랑 제가 이제 판매하시겠다 하시는 그 판매가를 적어주신 거를 봤어요. 저희 엑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수수료 0.87, 이 카테고리 기본 수수료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오류인 것 같고 13%인 것 같고 네. 가격 비교, 그 네이버나 타 채널에서 검색해서 들어와서 유입되는 수수료 0.02 이제 포함하면 이제 0.85 정도가 되겠죠. 일단 위에 것만 살펴보면 하나 팔았을 때 한 6,900원 정도가 남아요. 그쵸? 내가 이 제품 29,800원 주고 팔지만 수수료랑 이것저것 다 떼서 6,900원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이제 하루에 몇 개 팔고 싶으세요? 한 5개? 5개. 네. 그럼 제가 150개로 적긴 했는데 다시 150개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150개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광고비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네, 좋습니다. 네. 10,000원 정도 하면 이제 30만 원이겠죠, 한 달이라고 하면. 네. 넣어보면 우리 순이익이 한 73만 8,900원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이 금액이 나의 수익이다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세금 관련된 것도 있고 물론 이 제품 면세인가요? 맞아요. 홍어는 면세 제품이에요. 면세이기 때문에 뭐 부가세나 이런 건 없겠지만 종소세 나중에 내죠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면 이 순이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광고비 빼고 상품 그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빼고 해서 이 정도 하루에 3개 정도 5개 정도? 5개 정도 판매하면 이 정도 남는다라고 보실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몇 개를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라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유나비님 마진율 표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 이거 저희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이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매니저님께서 찾아서 한번 이제 링크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 센터에서 들어가셔서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아마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이 한 요 정도 남는데 딱 이것만 봤을 때 17%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이 판매가 29,800원으로 홍어 250g을 팔 수 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타 플랫폼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고 지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홍어 판매자분들은 얼마에 팔고 있을까? 터무니없이 우리가 높은 가격에 팔면 사실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네이버는 좀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플랫폼 수수료도 있어서 일단 홍어 검색을 해볼게요. 보면 이게 홍어가 대표님께서 이제 고충이 있으셨어요. 옵션이 너무 다양하다. 250g, 뭐 500g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맛도 다양해서 숙성 단계가 숙성 약간, 정도도 다르고 뭐 중간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요. 일단 볼게요. 여기 3만 전 이제 가장 비싸게 판매하시는 분 클릭을 해서 보면 킴 정도는 뭐 똑같을 거고 상품인데 500g에 31,500원. 근데 우리 얼마죠? 250g. 250g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이거 아마 맞아요. 무료 배송일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가격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식품은 굳이 또 그러니까 시장가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꼭 최저가로 팔아야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 우리 뭐 어떤 식품을 검색을 했을 때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비싸고 조금 더 비싼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가격을 보고 이 제품은 아예 아니야. 난 무조건 싼 거 살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는 또는 소비자가 비싸게 사도 되는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 사실 가격에서 조금 너무 최저가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건 중량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29,800원과 3만 원 초반대는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마켓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홍어. 이거의 키워드는 이제 홍어겠죠? 맞아요. 홍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500g에 27,900원. 우리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죠? 네. 비슷하네요. 근데 250g이요. 여기 500g이군요. 네.
그죠? 네. 우리가 일단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그래서 향후에는 판매가를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선 판매가만 낮추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진이 줄어들잖아. 네. 그래서 공급가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혹시 이 공급가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판매를 좀 많이 하면은 충분히 공급사하고 상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네. 한번 소싱한 제품의 그 공급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판매를 하다 보면 또 판매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간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제조사 대표님이나 생산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거 조금 더 마케팅, 광고 비용으로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한테 주시고 있는 이 공급가액을 조금 인하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무조건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공급가 자체를 낮춘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거 뭐 하루에 이제 목표는 5개만 먼저 지마켓에서 팔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이상 판매를 잘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제 공급가 협상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진을 조금 보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공급가를 조금 낮춰서 좀 충분히 이제 건강한 마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로, 엑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마진율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의 판매가보다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팔릴 만한 가격을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가격을 한번 봤고요. 댓글 한번 볼게요. 네. 맞아요. 지난 라이브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과제 확인을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거 상세 페이지는 만들어 보셨어요? 상세 페이지는 공급처에서 저희가 제공을 받아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상세 페이지는 손을 안 댔고 썸네일만 살짝 바꿔가지고 등록을 타 플랫폼에 했는데 네네. 이번에 이거 강의 듣고 한번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자료를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라이브 함께 하시니까 네. 듣고 이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 상세 페이지 전에 썸네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 썸네일은 뭔가요? 대표 이미지죠. 일단 내 스토어의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썸네일을 지마켓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판매하려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구성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썸네일 자체가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면 클릭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또 다른 가이드예요. 이제 이건 기본적인 것들인데 가로 세로 1000픽셀, 1000픽셀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낮은 저해상도보다는 이제 좋은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올려달라라는 가이드예요. 그리고 용량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미지 포맷, 뭐 JPG, PNG, GIF는 이제 불가능한 곳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미지 등록 개수, 기본 이미지 1개, 이게 뭔가요? 대표 이미지죠? 썸네일. 그리고 추가 이미지가 최대 14개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바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넘기면서 추가 이미지를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추가 이미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네, 일단 썸네일을 먼저 살펴보면 썸네일은 일단은 저희 클릭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클릭을 받고 내 상품 상세 페이지 안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아예 클릭조차 받지 못하면 내 제품은 고객한테 존재감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한번 기획해보세요. 썸네일을 만들어보세요. 촬영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막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죠?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예쁘게 찍는 것보다는 조금 돋보이게 눈에 띄게 클릭을 받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에 광고 팝업이 떴네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예쁘게 기획을 해서 딱 올렸는데 여기 G마켓에서는 이런 썸네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상품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규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이 어떤 건가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게 눈에 띄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대표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다 그죠? 비슷비슷해요. 어느 특별히 어떤 문이 뭐가 예쁘다,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댓글로 한번 같이 남겨주세요. 여기서 어떤 문이 가장 눈에 띄나요? 대표님은 어떤 문이 가장 눈에 띄나요? 가운데 있는 네, 문이 맞아요. 가장 3번. 눈에 맞아요, 맞아요. 이걸 제가 여쭤보기도 민망하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문이 가장 눈에 띄죠? 제가 대답하나요?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문이 네, 가장 맞아요. 눈에 띄네요. 다 이제 앞에 거 3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지만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되면 또 눈에 띄게 돼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엘리님도 맞으셨고, 유나비님도 맞으셨고, 이거는 저희 퀴즈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광고성 임원이가 지급되는 퀴즈는 뒷부분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지마켓에서 홍어라고 검색을 해서 썸네일들을 이제 여러 개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너무 예쁘면서 눈에 띈다. 그래서 잘된 썸네일의 그 예시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세 번째 거 보세요. 이것도 홍어예요. 이제 뭐 막걸리, 이제 막 홍어를 먹을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출된 사진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 눈에는 이렇게 예쁘게 연출된 사진보다는 아예 이렇게 홍어를 확 확대해서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우리 예쁜 사장님이신지 모델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쁜 분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자체가 저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품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제 막 햇석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다 착용하시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우리 또 누구 있죠?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농부님들이 직접 이제 막 들고 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일단 사람이 나오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람이 나오면 눈에 띄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따르게 이런 문을 아예 다른 문을 가지고 올 수 없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이 썸네일을 변화를 줄 거냐면, 저는 문을 열어놓는 사진을 쓰겠어요. 네, 문은 다 닫혀 있는 문인데 이 중에 사진 하나만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또 눈에 띌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향 안에서 최대한 눈에 띄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클릭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썸네일은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썸네일은 고민 별로 안 하세요. 그쵸? 근데 저는 상세 페이지만큼이나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썸네일도 중요하고 그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추가 이미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오기 전에 썸네일과 추가 이미지만 보고 나의 그 구매를 할까 말까의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일단 제 스토어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다 내 상세 페이지를 읽을 거잖아. 그래서 내 스토어에 유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 번 더 예시를 볼게요. 제가 미리 이제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한 건데, 여기서는 뭐가 제일 눈에 띄죠? 당연히 배경색이 있는 선풍기 사진이 제일 눈에 띕니다. 내가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쭈쭈쭈쭈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선풍기, 배경색이 있는 선풍기를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경색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뭐가 가장 눈에 띄죠, 대표님?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왜 눈에 띄는 걸까요? 이렇게 뭔가 강조하는 효과가 들어있어서 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사람이 없죠. 사람이 메고 있는 거. 그러니까 패션 잡화 카테고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착용샷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검색을 했는데 다른 판매자들 또는 그 카테고리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착용샷을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변화를 또 줄 수도 있겠죠. 다 사람이 등장했어?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품만 놓을 거야. 제품만 튀게. 그러면 다 사람이 있는 썸네일 사이에서 반대로 사람이 없는, 모델이 없는 내 상품의 썸네일이 눈에 띌 수가 있겠죠. 원큐원님, 세 번째가 더 집중되세요? 저희 캐리어?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세 번째 거 색이 다 나와 있고 판매하는 제품이 딱 눈에 잘 띄어서 다 나와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조금 더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G마켓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규정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 부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립스, 본사, 그리고 1위, 가전은 역시 땡땡이 없어. 가전은 역시 어딘가요? 그죠? 가전은 역시 땡땡이 없고 이런 마크도 있고요. 2만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한다. 1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한다. 이런 거 쿠폰 적용가가 얼마다. 이런 부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지향하고 있고요. 이런 부가 정보들은 제거하고 딱 상품만 깔끔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G마켓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은품 박스, 텍스트, 기타 장식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게 사은품이 있다라고 하면요, 옆에 내 상품을 먼저 부각을 시키고 사은품은 옆에 작게 배치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대신에 뷰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어요. 우리 뷰티는 땡땡 어워즈 수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세로 배열로 최대 3개만 배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부가 정보는 필수 검수 대상으로 발견 시에는 이제 상품이 중지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촬영한 상품이 아닌, 요즘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일러스트도 많이 만드시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일러스트 그림이나 이런 거 아니라,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촬영한 사진을 넣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일부 대표님들께서는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돼 라고 하고 바로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하시는 업체, 상세 페이지 외주 업체에다가 이제 맡기세요. 직접 만들기 그리고 디자인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들, 내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디자이너님인가요? 그 외주 업체인가요? 아니죠. 내 스스로 판매자인 내가 가장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외주 업체를 이용하더라도요. 그 외주 업체에 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기획을 촘촘하게 다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옵션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그런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제 옵션을 정확하게 알게끔 내 옵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이제 뒤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잘 만든 상세 페이지란 어떤 것인가? 판매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잘 만든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건가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표님 한번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도 한번 남겨주세요. 잘 만든 상세 페이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구매를 일으키는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든. 구매를 일으키는 상세 페이지. 네. 그죠? 바로바로 눈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품들이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 같아요. 맞아요. 사고 싶게 만드는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도혜윤님. 그죠? 네. 그리고 직접 만들고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외주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처음에는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좀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는 작업도 좋아요. 네. 나중에는 추후에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주 업체를 이용을 하면 좋죠. 맞아요. 사고 싶은 상세 페이지. 소구점이 정확한 상패. 소구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좀 판매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조이언님. 3초 안에 상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오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좋은 의견들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깔끔하게 들어있는 페이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홍어 같은 거 고민하셨죠? 근데 옵션이 뭐가 얼마고 또 삭힘 정도가 어떤 게 어떻게 다 다르다. 이런 것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명확하게 들어있는 상세 페이지가 좋습니다. 읽기 쉬운 상세 페이지, 제품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깔끔한 상세 페이지. 맞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린홍님, 구매 대상을 잘 파악한 상세 페이지. 너무 다양한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상세 페이지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면 막 디자인부터 신경 쓰세요. 나 디자인 못하는데, 나 포토샵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세 페이지는 대표님들께서 댓글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설득이 되게 만드는 상세 페이지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대표님 전에 듣기로는 쇼핑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대표님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고 되게 상세 페이지가 좋다라고 느끼셔서 구매를 하신 제품이 있으실까요? 상세 페이지가 좋아서 구매한 제품은 네. 최근에 제가 곰탕을 구매를 했는데, 네. 곰탕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좀 곰탕 하면은 약간 구수한 느낌이 나는 상세 페이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제 뭐 옛날 방식 이제 그대로 가마솥에 네, 삶고, 끓였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함을 잘 보여줬고, 그리고 또 곰탕이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보여줘가지고, 그 곰탕의 바로 핵심이 그쵸. 딱 바로 보여줬다. 네. 그리고 아예 뭐 한우로만 끓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구매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곧 초등학교, 유치원 뭐 다 네.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집에서 이제 아이들 해주는 음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아이에게 먹을 거니까 뭐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안 들어갔다, 뭐 첨가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좀 맞아요. 꽂히셔서 네,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상세 페이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이제 안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 페이지를 도입, 본론, 설득 부분,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나눠지는, 딱딱딱 끊겨서 잘 나눠지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좋고요. 그리고 비논리적인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독성 좋은 상세 페이지가 가장 좋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퀴즈예요. 이 퀴즈 맞추신 댓글 첫 번째 답변자분들께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이 되니까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자, 상세 페이지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4글자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세 페이지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 아셔도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성 임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돌려드릴 거예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4글자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너무 만들기 어려워.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셔도 기본 이상은 한다. 뭘까요? 답변이 아무도 안 올라오고 계세요. 제가 초성이라도 알려드려요. 유나비님, 맞아요. 벤치마킹이요. 4글자. 그죠? 벤치마킹. 유나비님,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릴 거예요. 이나연님, 따라하기도,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따라하기를, AI도 나오고, 슈퍼마비오님 센스있게, 양보하시는 건가요? 광고성 임원이를? 네. 맞아요. 벤치마킹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은 상세 페이지 기획의 0단계예요. 근데 아무나 벤치마킹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잘 팔고 계신 상품, 팔고 계신 판매자분의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1등 제품 벤치마킹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벤치마킹과 카피는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되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기 1단계, 상세 페이지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써보세요. 내가 내 제품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먹어보고 써보고 하셔야 그 제품에 대한 장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내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가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와 계신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제 위탁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소싱을 하셔서 내가 그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상세 페이지를 어디서 시작하지? 이 제품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홍어를 못 드시지만 가족분들께서 홍어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충분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엔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내 상세 페이지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타겟, 내 제품을 구매할 그 타겟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많이 팔고 싶거든. 그죠? 많이 팔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넣어놔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 제품의 그 핵심이 조금 흐려져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지. 뒤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타겟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먼저 이 제품 칭찬해 보세요. 저한테 먼저 이 제품 나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샀어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이제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그냥 무심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막 추천해 주신 적 있으시죠?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런 포인트만 가지고 그걸 텍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블로그를 많이 쓰시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추천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블로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 텍스트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로 정리된 것을 이제 이미지로도 만들고 카피화 시켜서 만드는 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제품 좋아? 한번 사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해요. 사실 내 옆에 있는 내 지인을 설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느 소비자를 설득하겠습니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시다 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일관적이고 직관적이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소구 포인트가 명확한 게 좋고요. 쓱 읽어도 확 꽂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구 포인트가 명확하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 상세 페이지를 다 읽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뭐야? 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간혹 어떤 상세 페이지를 보면요. 일단 디자인 너무 훌륭해.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 근데 다 읽고 나서도 조금 고민이 돼. 그건요. 이 상품을 사야 되는 명확한 이유 한 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세 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 읽었어. 근데 비싸지만 이거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대. 이 제품의 비싼 이유는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AS도 빨리 되고 내구성이 훌륭하대. 근데 다른 것들 보니까 빨리 부셔졌어요. 빨리 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많네. 근데 나는 이거 하나 사서 쭉 오래 쓸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소구 포인트 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다 읽었어. 근데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전하대. 이거 모든 인증 다 받았대. 또는 진짜 이런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너무 안전하대. 라는 그 한 가지, 사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딱 머릿속에 꽂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설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소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이제 유니크 셀링 포인트, USP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내 상품의 이 소구 포인트 너무 많은 장점은요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장점이 너무 많으면 읽는 소비자가 조금 피로해질 수가 있겠죠. 피로도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피로도가 상승하는 상세 페이지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제품이 이제 위탁이거나 또는 내가 제조사이어도 내 제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제품을 잘 팔아야 되고 내 제품이 최고인 것 같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많은 장점은 오히려 설득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살 것 같은 사람, 제가 아까 앞에 타겟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타겟만 설득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이제 만드실 때 소구 포인트, USP를 한 3가지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소구 포인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것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이제 글을 쭉 쓴다고 했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이제 블로그로 텍스트로 쭉 쓰다 보면 그 다음은 이제 카피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카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피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딱 꽂히는 그런 그런 글들을 카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G마켓이든 또는 네이버든 쿠팡이든 저희가 어디서 쇼핑을 하나요? PC로 쇼핑하나요? PC로 보통 뭘로 쇼핑하세요? 어플. 보통 스마트폰으로. 그죠. 네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다른 어플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모바일로 쇼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을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쇼핑할 때 보면 스크롤을 이렇게 슉 넘겨서 봐요. 그쵸? PC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져와 봤어요. 핸드폰에서 쇼핑을 하신다고 하면 쓱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크롤 횟수 안에 소비자의 기억에 내 소구 포인트가 딱 꽂혀야 돼요. 소비자의 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딱 꽂혀야 된다.
그래야 스크롤이 쭉쭉쭉 내려가더라도 잠깐 멈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피들을 중간중간 심어줘야 사람들이 이 문구? 이 문구?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는 짧고 간결한 직관적인 문구가 좋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카피가 좋은 카피입니다. 예를 들면 뭐 홍어라고 했어요. 홍어는 숙성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숙성도를 얘기를 할 때 만약에 홍어를 진짜 제조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되게 뭐 장황하게 뭐 숙성도가 이러이러한 게 뭐가 좋고 뭐 어떠한 숙성이 뭐 잘 됐을 때 뭐 약으로 됐을 때 중으로 됐을 때 강으로 됐을 때 어떠한 것 때문에 뭐 향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처음 먹는 사람이 먹기에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중으로 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약으로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제조사이고 내가 생산자일 경우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소비자는 그게 어떻게 삭혀서 어떠한 맛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조금 내가 결정하기 쉬운 그런 문구들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카피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 만들기에 가장 핵심입니다. 소비자를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텍스트 기반의 상세 페이지,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의 상세 페이지만 이걸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구나, 사용했을 때 어떠어떠하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상품의 자랑만 쭉 나열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그 내 상품의 기능을 쭉 적어놓는, 단순히 그 기능 나열, 내 상품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요. 소비자의 변화,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모기장을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보통 이 모기장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보면요. 가로, 세로가 몇 센치고요. 그리고 또 뭐 원터치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원터치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고. 근데 사실 이거 줄자 들고 이 상세 페이지 보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비자가 상상할 수 있게 한번 만든다면 어떤 카피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표님도 한번 뭐 퀸 사이즈에 딱 맞는 침대 퀸 사이즈. 뭐 그럼 사이즈를 바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아이를 지켜라, 뭐 이런 이제 카피들. 모기가 이제 뚫고 들어온 우리 아기를 뭐 지켜줄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상상하게 만들려면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걸 쓰면, 이걸 사면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이고라는 걸 이제 나타내 줄 때 이제 크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으면 그냥 내 가족이 뒹굴어도 편안한 뭐 이런 것들, 내 가족도 다 내 가족이 누워 있는 걸 사진으로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원터치, 뭐 7살도 한 손으로 펼칠 수 있는 모기장 이러면 그냥 단순히 원터치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뭐 초등학생도 1분 만에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HJ 서비스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4명이 들어가서도 충분한 사이즈.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는 거죠. 맞아. 우리 뭐 남편이랑 애기 첫째, 둘째 이렇게 잤을 때도 충분한 사이즈구나 라는 거. 맞아요. 사람이 누워서 사진 찍어보는 게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궁금한 거죠. 맞아요. 댓글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많습니다. 방충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모기의 침투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카피들이죠. 요거를 조금 더 탁 소비자의 뇌에 꽂힐 수 있는 카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카피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걸 사면 이런 점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 기대 심리를 계속 심어주는 상세 페이지가 좋은 상세 페이지고요. 자, 이거 제가 또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바베큐 쪽갈비. 이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요런 그 카피들은 나올 거예요.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다르게 또 어떤 카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한번 같이 즉석으로 이 제품을 소비자가 상상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카피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즉석으로 요청드려서. 네.
그거 밥 한 그릇 뚝딱. 뚝딱?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저도 뒤에 밥도둑? 맞아요. 우리 저도 아이 밥도둑? 맞아요. 네네네. 뒤에 가지고 와봤거든요. 밥 안 먹던 아들이 한 그릇 뚝딱 뭐 이런 거나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맵지 않아 아이들이 좋아해요. 뭐 달달해요. 막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밥 안 먹던 아들이 한 그릇 뚝딱 합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밀키트잖아요. 이게 사실 맛있고 안 맛있고 보다는 뭐 엄마들의 저녁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방학 때 삼시세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카피가 나와준다면 이걸 사려는 그 엄마들의 타겟은 꽂힐 수 있어요. 머릿속에 꽂혀요. 맞다. 곧 방학이지. 나 냉장고에 뭐 있지?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카피를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 소비자들은 스크롤로 빨리 내려가니까 멈춰서 읽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맞아. 맛집보다 맛있대. 맞아요. 이제 맛집 가지 말라고. 그죠? 집에서 이제 이 제품 이제 뭐 대기업 거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피를 계속 생각해 주시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들이 더 구매 버튼을 많이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0단계. 상세 페이지 만들기 0단계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위 셀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이제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펀딩 사이트도 많이 봐요. 우리 뭐가 있죠? 와디즈, 텀블버, 카카오 웨이커스도 있고요. 또 해외 펀딩 사이트에서도 우리 나라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펀딩 사이트는 어쨌든 그 소비자들을 빠르게 설득을 해서 확 펀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대체적으로 다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와디즈만 보더라도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많이 보시면서 이제 좀 트레이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와 이거 되게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저장을 해놔요. 뭐 즐겨찾기를 해놓건 아니면 제 다른 메모지에 이렇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든 이런 잘된 광고들을 카피 저장해놓고 나중에 내가 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나 요 부분에는 저분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카피를 짠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접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다 제 그 소스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카피 아까 슈퍼마미오님께서 카피 만들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그 좀 기발한 카피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카피가 어려우시면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이 책이랑 또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 대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이렇게 3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한 권만 사실 가지고 계셔도 돼요. 한 권만 제대로 읽고 내 상세 페이지에 적용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제가 이 책 중에 3권 중에 한 권을 저희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과제 열심히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해주셨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을 추첨하셔서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제에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오로지 제 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또 짧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인트로, 설득, 마무리 이렇게 구조를 잘 짜서 진행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인트로 부분을 보면 공감, 문제 제기를 한다. 시작 부분에 이제 소비자를 공감해 주는 거야. 매일 저녁상 차리기 힘드셨죠? 또는 뭐 꿉꿉한 장마철, 우리 집 신발장은 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의 모기 기피제, 과연 우리 아이에게도 안전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주는 부분이 인트로 부분에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설득 부분에서는 설득을 어떻게 할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찝어드릴게요. 비교하거나 수치를 넣으세요. 그리고 경험적 요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비포 애프터. 가장 일반적인 게 비포 애프터죠.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이제 아마 적외선 찜질기입니다. 적외선 찜질기인데요. 이거 보통 어디서 쓰나요? 한의원 같은 곳에서 쓰죠. 병원에서 쓰죠. 이 제품 써보셨어요? 한의원에서 받아봤죠. 그죠? 네. 집에는 갖고 계신 없으시죠? 없죠. 그래서 이걸 보통 물리치료할 때 적외선 찜질이나 적외선 치료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물리치료도 사실 한 번, 두 번 가지만 이렇게 막 10번, 20번 또는 뭐 너무 어깨가 결리고 아파서 한의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될 때 그 비용이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 하나 살 때 얼마로
평생 사용. 그리고 전구만 갈아주면 평생 사용하니까 평생 사용. 그 다음, 한의원 갔을 때 몇 회 갔을 때 얼마 비용.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수치를 넣어주면,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들더라도, 맞아. 이게 한의원 몇 번 갈 때마다 이걸 쓰는데, 그 몇 번 가는 게 비용이 좀 부담스럽지. 그럼 차라리 이거를 내가 집에 하나 들이면 내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발각질 제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발각질 제거기인데, 발각질 제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먹힐까요? 당연히 사용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먹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시각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경험적 요소를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마 의자인데, 의자를 이렇게 받침대가 없는, 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했을 때는 아이의 몸이 이렇게 굽을 수 있지만, 우리 의자를 쓰면 이렇게 펴진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또 되게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텍스트로 어떠한 점 때문에 아이의 허리 건강이 좋고 아이의 자세가 펴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사진 한두 장 딱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는 이벤트 사은품 Q&A 같은 거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상세 페이지에 이런 이벤트를 넣어줘요. 이벤트를 넣어줄 때 그냥 항상 드립니다가 아니라 단 일주일간만 기간을 한정해서 넣어줍니다. 단 일주일간만 가격 할인합니다. 얼마에서 얼마? 10만 원에서 89,000원. 근데 이게 사실 매일 상시 할인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요. 소비자는 매일 저희 상세 페이지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때그때 들어오셔서 보는 항상 새로운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 일주일간만, 사실 그 기간도 명시해주면 너무 좋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상세 페이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로만 기간 한정을 해두고 너 지금 안 사면 할인 기간이 끝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더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면 1+1 이런 것들,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상품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건 뭐냐면 상품에 받으셨을 때 이게 불량이야 아니야, 또는 식품을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식품에 이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퀄리티, 품질이 감자가 조금 썩어 있다라던가 물러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야 원하는 그 CS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상세 페이지에 미리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드시고 나서 너무 이 상품이 별로였다라고 해서 반품 요청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받으셨을 때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 센터로 고객 문의로 남겨주세요. 이런 것들을 안내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주 하는 질문을 조금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판매를 하다 보면 매번 오는 질문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주 하는 질문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 맨 아래에 넣어두면 그 이후로는 조금 Q&A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댓글로 사은품 관련한 건 인트로 적는 건 별로인가요?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안내가 나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 제품이 어떤 건지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제품은 차라리 사은품을 뒤로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소비자는 궁금하거든. 이 제품이 도대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 제품이 뭐가 좋다라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은품으로 앞자리를 너무 차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한 번 만든 상세 페이지는 쭉 가나요? 아니에요. 저는 상세 페이지를 수시로 바꿔요. 판매가 잘 돼도 바꾸고요. 판매가 안 돼도 바꿉니다. 우리 보통 상세 페이지 만들었을 때 구매가 안 일어나면 뭘 고민해요? 상품명이 잘못됐나 이런 것도 고민하기도 하고 썸네일이 좀 눈에 띄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가 잘 도나? 안 도나? 그쵸, 이런 그쵸? 것들도.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내 제품이 좀 잘 팔리고 있어. 근데 또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어. 이럴 경우에 또 왜 안 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을 팔다 보면 물론 잘 팔리는 날도 있고 안 팔리는 날도 있고 또 잘 팔리는 제품도 있고 안 팔리는 제품도 있는데, 제가 상세 페이지를 디벨롭할 때 어떤 점을 디벨롭하냐면요. 물론 구매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나는 상세 페이지도 다시 바꾸기는 해요. 근데 저는 왜 안 사지보다는 사람들이 내 제품을 왜 사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 상품을 사서 좋은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의 그 리뷰를 가지고 제 상세 페이지를 디벨롭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왜 사람들이 내 걸 안 사지? 왜 고객이 들어왔다 이탈하지? 이것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사지? 내 상품을 사준 소중한 고객님들의 그런 리뷰를 피드백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스스로 더 많이 알고 그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구매 전환이 올라가는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왜 안 사지보다는 왜 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뷰를 가지고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요. 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타겟들에게 제품을 잘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타겟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임산부만 타겟을 했지만 임산부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이야. 임산부에게 좋은 제품은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로 타겟을 넓혀갈 수가 있고, 그래서 타겟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또 상세 페이지에도 그 타겟이 넓어진 것을 이제 표현해줘야 되니까 디벨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이제 만드실 때 이제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줄 때 저는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곳에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찾아요. 지금은 이제 물론 저희 직원분께서 해주시지만 처음에는 제가 포토샵을 진짜 전혀 못해요. 저는 그 PSD 파일만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것조차, 접속을 했던 그 횟수조차가 몇 회인지 막 너무 적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디자이너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크몽이나 숨고에서 디자이너 분들을 찾는데, 꼭 비싸고 뭐, 잘하는 업체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획은 우리가 해서 넘기는 거라서 크몽이나 숨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크몽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고 싶은 신입 디자이너 분들도 있거든요. 실력은 물론 출중하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건 레퍼런스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미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획서를 전달해서 어떠한 걸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 가격 대비 되게 퀄리티가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크몽이나 숨고에서 찾는다라는 거고요. 여기 상세 페이지랑 검색을 하면 가격대가 되게 다양해요. 뭐 10만원부터 33만원, 5만원, 물론 들어가서 다 옵션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찾는 편이고요. 그리고 셀프로 제작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포토샵은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제 PPT 화면도 저는 캔바로 만들어요. 저는 PPT도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캔바로 만들고요.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망고보드 보시면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활용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 제품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거 좋지만 이 제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너무 비싼 업체를 써서 막 70, 80만 원에도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어차피 기획은 내가 하는 거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간혹 하다 보면 제품 이미지 말고 그 제품 설명에 관한 그런 사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클립아트 코리아, 셔터스톡 같은 무료의 이미지 사이트 물론 이제 유료로 전환하면 더 많은 사진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이미지 사이트들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과제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판매하실 제품의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오시는 건데요. 저희 사실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만 일주일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도 괜찮아요. 그냥 골조만 잡아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골조까지 잡아서 이미지 넣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획 단계까지만이라도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라이브 시간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잘 해오신 대표님들 중에 한 분 선정을 드려서 제가 이제 책도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습니다. 근데 이때 아니면 상세 페이지 또 언제 기획을 해보고 만들어 볼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상세 페이지를 디벨롭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싱을 했던 그 제품을 상세 페이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해서 이거를 제가 오늘 과제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과제 제출할 수 있는 링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처음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너무 꼼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알려주신 게 아닌가. 예,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준비할 때 잘 적용해가지고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상세 페이지를 사실 이 짧은, 아까 이제 앞에 과제 피드백 해드린 시간도 빼면 한 40분 남짓한 시간으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그냥 상세 페이지 누군가한테 휙 맡기지 마셔라. 이 내 제품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직접 다 기획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말고요. 이 제품 쓰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는 상세 페이지만 만드셔도 훨씬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들어온 거 댓글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벤트나 사은품도 가격에 다 반영해서 파는 거죠. 맞죠? 맞아요. 내 마진을 이제 뭐 깎아서까지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처음에 사실 다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리뷰를 쓰면 커피 쿠폰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가격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HJ님. 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리뷰를 많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마진을 덜 보시면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HJ님 질문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해보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어의 상세 페이지,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뭐 엄청 멋있게 만들거나 이게 뭐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HJ님, 제가 그 궁금한 질문 기다리고 있는데, 네. 주셨네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에 어느 정도 힘을 쓰면 될까요? 저는 일단 이 제품을 전혀 팔아본 경험이 없고, 그죠? 리뷰가 중요한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지. 전혀 팔아본 경험이 없고 이 제품이 될까 안 될까 테스트 정도 해보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뭐 강중약으로 따져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한 약 정도만. 근데 사실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상세 페이지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리뷰가 많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안 읽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리뷰 숫자, 리뷰가 깡패야. 하지만 리뷰가 없을수록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서는 굳이 돈을 쓰지 마셔라. 그래서 저는 한 2, 3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캔버스나 뭐 망고보드 같은 거 사용하는 법도 조금 버벅버벅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면 그 정도 수준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은 이제 없고요. 저희 이제 끝마치기 전에 오늘 라이브 내용 만족도 조사 이제 링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제가 다음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 라이브 시청하신 대표님들은 그 만족도 조사에 설문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적게 올리더라도 채팅창이 끊겼어.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적게 올리더라도, 저는 무조건 많이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이정선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렵게 모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저희 3주차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